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5,050개 아파트 실거래가의 불편한 진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제각각 전망,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시세 앞에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북랩 출판사의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였습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준. 네, 안녕하십니까, 엘럿입니다. 네, 실수가 있었네요. 제가 노트북을 따로 이따가 제가 오후에 출장 간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방송에 잠깐 나가느라고 노트북을 떼어놔가지고 PC 하나에서 영상을 들으니까 좀 헤매네. 간단하게 제가 오후 방송은 주식 방송 마감 방송은 좀 쉴게요. 제가 오후에 하루 종일 나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의 제목,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서울 아파트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오늘 해갖고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죠. 8월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라고 5대 은행으로 주면 5대 은행이 거의 다 대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7월 말자로 아마 6월까지인가? 7월까지 하여튼 7월 말에 책을 쓰면서 원고를 넘겼을 때보다 이제 한두 달이 더 늘었겠죠? 계속 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사성을 캐치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시장을 끌어올린, 작년 1차 반등과 그다음에 올해 2차 반등, 두 번의 반등을 뜬 게 특례 대출이었죠? 올해는 신생아 특례고. 자,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2004년부터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업데이트 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려고 오늘까지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료랑 요 빨간 건 뭐냐면요. 요 빨간 거는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 이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은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서 우리가 가계대출이라고 그러죠? 이걸 제가 일부러 여기다 0으로 맞춘 거예요. 원래 이게 저 위에 있겠죠? 요 빨간 것과 초록색을 합치면 요거야. 분홍색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파트가 오르나 내리나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요. 신용이 늘든 담보대출이 늘든. 그리고 아파트가 하락할 때도 담보대출은 계속 늘게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책에서 밝힌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빨간 것과, 이 빨간 거는 마냥 오르기만 하잖아요. 요 아파트의 등락과 빨간 것과는 시사성이 없어요. 즉, 상관계수가 꽝이야, 꽝. 올라갈 때,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늘 때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빠질 때도 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자, 근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짠! 이겁니다,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지금 8월까지 업데이트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최고가고, 월중 기준으로는 일단 7월달 고점을 아직은 살짝 못 넘었는데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8월달 상승 신고가 계속 신고가 되면은 요 고점도 8월달이 고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파트가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0월달이 상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꺾일 때 보면 가계대출이 줄죠? 여러분들 빨간 거 주택담보대출 아니에요. 주담대 말고 합친 가계대출, 그러니까 총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으킨 모든 대출 다 합친 거야. 이걸 보시면 얘가 슬금슬금 빠질 때 얘가 슬금슬금 빠지죠. 그 다음에 얘가 박살 나면서 얘도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반등하죠. 작년에 10월달 이후에 꺾였을 때 같이 꺾였죠. 그 다음에 올해 한 3, 4월달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얘도 같이 오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6, 7, 8이 상승률이 되게 높죠.
요 분홍색의 상승률이 엄청 급하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서울 아파트의 등락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이다. 신용까지 포함된 가계대출이에요. 즉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 신용대출도 엄청나게 일으킨 거야. 그걸 갖다 기타대출이라고 그러냐. 기타대출. 기타대출은 신용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대출을 다 기타대출을 치는 거야. 요거는 담보가 있는 대출이에요. 요 빨간 거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신용대출까지 합쳐가지고 모든 대출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신기하죠, 이거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감은 다 있었을 거야. 사과 말고 배 말고 감은 다 잡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리얼로 주가와 그러니까 실거래가와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을 갖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그래프 보이는 거 처음이죠. 그러니까 책을 사라니까 내 책에 다 있어. 자, 그런데 문제 잘 보세요. 노도강 금강구는 계속 빠졌죠. 서울 아파트가 반등하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막 폭등하고 정고점을 막 넘는 서초구나 강남구는 정고점 넘었단 말이야. 근데 노원구, 도봉구는 여기서 계속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몇 달 반등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죠. 기타대출입니다. 기타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블루존입니다. 노도강, 금강구 합친 8개, 그러니까 7억 미만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구 평균 가격이 7억 미만인 아파트가 8개 구가 있어요. 8개 구 471개 단지야. 38만 세대. 근데 보세요. 노도강이라고 칠게요. 노도강이 꺾일 때 신용대출이 확 줄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서울 아파트가 여기 분홍색이 서울 아파트예요. 여기 주황색이. 서울 아파트가 반등하고 서초, 강남구는 여기까지 넘는데 얘는 계속 빠졌죠. 왜 그래요? 신용대출이 계속 줄잖아.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감만 잡고 있던 거를 도식화한 게 엘리엇이 처음이야. 그리고 나서 최근 한 3,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반등하죠. 워낙 많이 빠지다가 블루존이. 그러면서 얘가 낙폭이 좀 줄다가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죠. 즉 신용도 이제 신용을 갚기만 하다가 이제 또 신용을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자, 서울 아파트와 세 가지 대출이 있거든요. 세 가지 대출은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주담대잖아요. 아파트를 담보로 담는 거 주담대. 그다음에 담보가 없는 대출 주로 신용이죠. 신용. 아마 거기에 뭐 카드론, 그다음에 신용카드 카드론, 그다음에 아마 자동차 할부금융 그런 것도 포함되나? 마찬가지. 하여튼 기타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 포함된 거야. 그 빨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서울 아파트의 등락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생 거짓말이었어요. 뭐였어요? 이거 분홍색. 뭐예요? 합친 거. 이 합친 거에는 신용대출이에요. 즉 빨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록색이 중요한 거라니까. 여기 보세요. 빨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록색이 중요한 거라고. 즉 주담대가 느는데도 신용대출이 줄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주담대가 느는데도 신용대출이 줄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담대가 늘어날 때 신용대출이 더 급하게 줄었어. 그러니까 전체가 줄죠. 근데 이번에는 신용대출이 줄는데 주담대가 워낙 급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얘가 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용대출이 워낙 급감을 한 거고 여기 이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급증을 한 거야. 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 80%가 70, 80%가 정책금융이에요. 정책금융. 보금자리론 뭐 이런 특례 이거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부동산을 끌어올렸다고 봐야 돼요. 자, 이거 신기하죠? 이렇게 도식화한 거는 엘리엇 책이 처음이야. 엘리엇 책 여러분들 엘리엇 책 이거 사주세요. 2차 폭락이 시작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올 상투는 10월이 가장 높다고 제가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책에다가는. 그러니까 8월, 10월, 12월이 있는데 그중에 10월이 가장 유망하다. 즉 이 책이 나가고 나서도 3개월은 더 오른다. 2, 3개월은 더 오른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하락은 내년이에요. 내년. 왜냐면 상투를 치더라도 강남 서초나 이렇게 고가 아파트 60억, 70억 있잖아요. 오늘도 압구정 현대 엄청 올랐더라고. 13억이 올랐어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9월 달에 대출이 줄어도 아파트는 오른다고. 그거는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계속 오를 거예요. 왜? 2021년도에도 상투를 쳤는데도 5, 6개월 동안 강남 서초가 계속 올랐다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런 걸 힌지 현상, 추세 완화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이 책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특례론 요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자, 세 가지 대출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기본이고 보니까 826조 원이 아니까 여기 딱 숫자도 써 있어. 이거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826조 원이야. 그리고 기타 대출이 443조 원이야. 이걸 합친 게 1277조 원이야.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잔액입니다. 잔액 기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줄 알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동안에도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 왜 그래? 신용이 줄어가지고. 왜? 금리를 못 버티거든.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버티고 비싼 이자 갚는다고. 근데 신용대출은요, 금리도 존행 비싸.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야. 특히 영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폭락을 하면서 노도강이 폭락을 한 거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체 대출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데 이 굴곡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해? 신용대출. 즉, 짠 이거예요. 짠 이거. 노도강이 존행 폭락할 때 신용대출이 존행 급락을 했다고. 서울 아파트가 강남구가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서초구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도 노도강 금강은 계속 빠졌어. 그러고서 이제야 몇 달 오르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초록색이 이제 늘기 시작하네. 진폭도 하락폭도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국면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갚기만 했는데 마지막 올 초부터는 갚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이 추가로 또 늘어. 그러니까는 하락률이 그러니까 감소율이 줄다가 이제는 갚는 것보다 신규 대출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노도강을 끌어올리지.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는 스타지수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라서 엄청 센 아파트거든요. 전고점 넘은 거 많어. 근데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변곡점을 알기 쉬운 아파트 122개를 골랐는데 그거에 휩쓸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가를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1% 올랐는데 아파트가 한 달 동안 1% 올랐어. 그러면 본전이지. 오른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20억이 올해 들어서 20억이 됐어. 그래갖고 전고점 왔다느니 뭐 90%를 회복했다느니 그러면 전고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솔직히 본전이에요? 3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어? 15억짜리 대출이면 한 9억 받았을 거 아니야. 60% 받았으면 더 60%를 넘으면은 영끌이고 60%까지 받은 게 정상 대출 아니에요. 은행에서 60% 주담대 최대 비율이니까. 그러면 9억이면 9억을 4%로 잡아서 4%. 49, 36, 1년에 3,600만 원을 갚는다고. 그러면 3년이 지났어. 1억, 이자를 1억 갚았죠? 그러면 3년 전에 20억이랑 지금 20억이랑 본전이 아니라니까? 이자만 벌써 1억을 갚았잖아. 그리고 살 때 취득세, 그리고 지금 팔아봐. 그러면, 수익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내겠지만, 어쨌든, 세금 여러 가지 내잖아. 복비도 내고. 그래서 물가를 반영하면, 보세요. 최경환 시즌2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4년 초반인가 이때 부총리 내정자였어. 근데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회인가? 뭐 하여튼 국회인지 어쨌든 뭐 청문회 가서 할 때 빚내서 집 사라 이랬어. 그래갖고 저도 그 직후에 집을 사가지고 수익률이 900%가 넘어요. 900%가. 왜? 대출을 받았으니까 원금 대비 수익률은요 900%가 넘는다니까. 500%가 넘는다. 근데 9억 2천이나 착각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도 최경환 시즌2냐 이거야. 이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데 업데이트만 한 거예요. 잘 보시면 최경환 시즌2는 2014년이라고. 2014년은 뭐 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 막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잖아. 이때는요 이미 2006년 11월에 버블7 터지고 나서야 6년 동안 폭락을 했다고. 막 40%, 30%, 50% 빠졌잖아. 기억나시죠? 그리고 2013년에 바닥을 쳤다 치더라도 오르질 못했어. 그냥 바닥에서 박박박 박히고 있고 몇 개만 올랐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는 이미 6년 7년 그러니까 고점 대비 7년째 빠진 상태고 30-40% 폭락했을 때야. 그런데 이번에는요 강남구 기준으로요 6개월밖에 안 빠졌을 때 특례보금자리 나온 거야. 여러분들 2022년 가을부터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특례보금자리 1월달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강남구 기준으로는요 7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특례보금자리 나와가지고 들어 올려버린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노도강 금강구는 계속 빠졌고 이때 특례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신생아 특례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50년 주담대까지 나왔죠. 지금은 뭐 이제 폐지한 게 많지만. 자, 그러면 이번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빚내서 집을 사더라도 뭐 7년 동안 폭락해 있고 30-40% 폭락해 있고 이럴 때 샀으면 그 안전마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한 1년 더? 그래 한 8년 하락해라. 난 7년째 샀다. 그 다음에 나 마이너스 30%에 샀는데 뭐 한 10% 더 빠져도 40% 빠지는 거 아니야, 고점 대비. 그러면 나는 10% 손해보는 거야. 근데 나는 거주만 정도로 살 거야. 이렇게 최경환 시즌 1에는 그런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떨어지다 말는데 중간에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정고점 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빌빌하는 아파트들은 3년 내내 빠지고 있다가 이제 막 반등했다고. 자, 정리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가 기간과 낙폭이 전혀 달라요. 그때 최경환 말 들었으면 나 돈 벌었는데, 엘리엇도 돈 벌었다니까. 9억 2천을 벌었어요. 그거 5년 만에 집 팔아가지고. 최경환 장관한테 고맙고, 김현미 장관한테 고마워요, 저는. 근데 지금은 원희룡 장관 때 나왔잖아. 원희룡 장관 그리고 먹튀했어. 이제 튀었어. 없어. 특례 보금자리로 질러놓고서 이제 튀었다고. 그러니까 이번 그리고 연끌할 때보다 대출이 더 늘었다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요 제로금리였다고. 제로금리.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 근데 지금은 금리가 3-4% 5%까지 가잖아. 그때 1억 받은 거랑 지금 1억 받는 거랑은 대출 이자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자,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한 달 지난 거를 실거래가도 업데이트하고 대출금도 업데이트하고 뭐 사상 최고치니까 막 치솟지. 자, 이번이 얼마나 위험한 대출과 반등인지는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체감할 수 있는 하락은 내년에 온다. 근데 고점은 올 10월달 근처에 칠 것 같다. 당분간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오를 것 같다. 마치도록 할게요. 오후 방송 땡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그래도 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5,050개 아파트 실거래가의 불편한 진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제각각 전망,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시세 앞에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국내 출판사의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였습니다.